예, 무상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국가가 이제 국민의 교육,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근대 공교육의 출발점입니다. 무상 교육은 이 교육의 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무상 교육의 이제 정도는, 이 국가의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 즉 교육 경비를 이제 사회가 부담한다는 것은 교육이 사회 발전에 중요한 그런 수단임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육이 개인의 사적인 그런 욕구, 즉 개인적인 욕구만을 달성하는 그런 수단은 아니고요. 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런 문화적인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지향점은 개인의 이제 발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즉 교육이 사적 가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가치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이제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이제 기여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대학의 무상 교육을 하게 되면 경쟁 교육이나 이 사교육의 그런 문제도 해결하기 때문에 대학 개혁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학부모와 대학생은 이 수업료를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OECD에서 발표한 교육 통계 자료집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이제 등록금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립대학은 4번째로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높은 정도이지만 사실 이 국가 장학금 정책을 펴기 전에는 세계적으로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 수업료 부담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국가 장학금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학생의 부담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이런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교육을 온전하게 이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학의 교육 수준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싼 등록금을 이제 내면서도 대학 교육이 이제 부실한 상황인데요. 자,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대학생 1인당 교육비입니다. 자,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는 이제 교육부가 이제 2021년에 OECD 통계 자료집을 이제 번역한 그런 자료인데요. 자, 지금 이 한국과 OECD 평균을 비교해 보면, 자, OECD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교육은 9,550달러, 중등교육은 11,192달러, 고등교육은 이보다 훨씬 많은 17,065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 초등교육에서 거의 한 13,000달러, 중등교육에서 15,000달러. 자, 그런데 고등교육에서는 11,000달러밖에는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초등교육은 이제 이 기본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중등교육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자기 심화 과정 그리고 고등교육이 이제 본격적인 이 학문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고등교육의 이제 교육 경비가 제일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OECD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상적인 이 교육 경비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등교육 단계에서 가장 적은 경비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당히 잘못된 모습인데요. 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이제 이 석박사 과정을 이제 이수하는데, 국내에서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이제 유학을 많이 선택합니다. 자,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왜 그런지를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노벨상을 배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 고등교육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인재를 제대로 배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자, 클래리베이트가 발표한 이제 세계 상위 1% 연구자 이제 배출 현황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체 6,602명 중에서 이제 55명이 이름을 올려가지고 자,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8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인재 배출 부분에 있어서는 한 18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역전된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이건데 이것은 종래 이제 우리 고등교육 이제 그 70년 역사가 있는데 이 70년 역사에서 이제 학벌 사회나 이 대학 서열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사실 이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이 이제 목적이 되다 보니까 초중등 교육에서는 경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히려 막상 대학에 와서는 공부를 하지 않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OECD 국가 중에서는 무상교육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OECD 이제 36개국 중에서 16개 국가가 이미 이 대학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국가 경제력이 이제 여덟 번째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평가를 이제 받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 대학 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한 7조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한다면 전면 무상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상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학을 무상 교육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대학의 교육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겁니다. 즉 무상 교육을 우선적으로 너무 전면을 하다 보면 오히려 대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영역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국방이나 이제 뭐 이 국민의 이제 그 생활을 보장하는 어떤 기본소득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산을 좀 나눠서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 무상 교육이 이제 예산상 당장 어려움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제 무상 교육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한다면 정부가 좀 더 많은 고등교육 경비를 부담해주고 수업료를 점진적으로 감면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무상교육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표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021년에 이제 교육부가 이제 이 보도 자료로 낸 통계 자료인데요. 자, OECD 국가들과 이제 한국의 이 고등교육 경비 중에서 자,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과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을 통계로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 OECD 평균을 보면 자, 정부가 64%를 부담하고요. 자, 민간이 29%를 부담합니다. 자, 그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38%밖에 부담을 하지 않고 있고 민간이 56%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다면 이제 고등교육도 공교육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부가 적어도 50% 이상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의 30%대에서 이제 좀 더 올려서 한 50%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50%에서 자 60%, 70%, 80% 이런 식으로 정부 부담 비율을 늘리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50%에서 시작해서
40%, 30%, 20% 이렇게 낮춰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처럼 정부가 한 8, 90%를 부담하고 개인이 한 10%에서 20%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제 이 대학생이 부담하는 경비가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 고등교육 경비 중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한 10%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프랑스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그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완전 무상교육으로, 즉 북유럽처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 그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이 대학 교육을 사유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정부는 왜 이 사유제인 대학 교육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상품을 이제 공공재, 사유재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사유재라는 것은 뭐냐면, 자, 내가 그 상품을 소비했을 때 그것이 오로지 나를 위한 소비가 되면 이것을 사유재라고 부르고요. 자, 공공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상품을 공공재라고 하고, 자, 이런 공공재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가령 이제 이 전기나 이제 뭐 가스, 뭐 상하수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공재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상품이 자, 이것이 100% 공공재인지 100% 사유재인지 자, 이거에 대한 구별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고 사적으로도 이제 부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상수도 물은 이제 공공재로서 국가가 이제 제공을 하고요. 자, 개인이 선호하기에 따라서는 자, 뭐랄까요? 이 마트에서 자기가 필요한 물을 또 사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공공재로 할 건지 사유재로 할 것인지는 이제 정책의 문제이고 사실 국민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대학은 오랫동안 사립대학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인들이 제공하다 보니까 이거 사유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등교육을 사유재로 인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식을 이제 공부하는데 이것이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대학 교육을 받고 나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이 지식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다면 이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영국에서 이런 식의 사고를 일반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례가 있고 나서 자, 그 나라의 공동체 운영이 잘 되느냐 이것을 본다면 어떤다면 개인 간의 경쟁과 갈등 이런 것만 존재하게 되지 어떤다면 공동체를 같이 운영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들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반값 등록금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반값 등록금 논쟁이란 것은 간단히 말하면 자, 개인이 이제 이 고등교육을 받았을 때 누리는 이익이 50%고, 자, 사회가 누리는 이익이 50%이기 때문에, 사회가 반을 부담하면 된다. 즉, 수업료의 반을 부담하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똑똑해야 된다. 자, 똑똑하려면 어떻게 되냐? 고등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를 말 그대로 이제 공화국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가 교육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는 거죠. 사실 아까 이제 이 프랑스는 1년에 한 20만 원 등록금을 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프랑스는 이것이 무상교육의 전통이 깨졌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학생이 1년에 20만 원 정도의 등록금만 낸다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한 명을 잘 교육시켜서 이 한 명이 정말 국가 경제 발전에 아주 지대한 기여를 한다면 전체 국민이
사실은 잘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금만 무상인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인지한테는 생활비까지 대주면서도 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당연히 고등교육은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제 이 평준화, 이제 무상화 다 됐습니다. 사실 이 중고등학교는 이제 이 인력이나 뭐 시설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다 보니까 평준화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학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지금 뭐 한 360여 개 대학이 있는데 사실 이 교육 연구 여건이 이제 너무나 사실 다르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뭐 국공립대학도 있고 이제 사립대학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학 서열 체제를 얘기할 때 서열 높은 대학일수록 사실은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합니다. 즉 학생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 위해서 서열이 낮은 대학은 사실 교육비 지출이 낮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공부를 못한다고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설령 공부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질 낮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둘째치고 자, 대학교 가서라도 좀 더 자신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으려면 사실은 이 대학 교육이 좀 상향화되고 평준화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대학 교육의 평준화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런 대학 교육을 평준화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얘기된 것이 대학 통합 네트워크 또는 뭐 권역별 공유대학 또는 권역별 연합대학 이런 정책들이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이 공유대학은 이제 실험이 되고 있죠. 자, 이 실험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자기가 어느 대학에 있든지, 말 그대로 이제 그 양질의 이제 교육 서비스를 여러 대학이 공통으로 해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즉, 서열 의식도 낮아지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으니까 다들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확산하게 되면 대학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면 왜 우리 대학이 좀 더 많은 인적, 물적 서비스를 이 공유대학이나 연합대학에서 제공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교육비를 국가가 공적으로 부담해 준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 교육의 평준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대학 교육이 평준화되면 우리나라 대학 서열 체제, 학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무상교육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 현재 우리나라 이 국력을 봐도 대학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학벌 사회나 대학 서열 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무상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